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요즘 들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아니면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중 무려 82%가 건강을 위해 등산이나 걷기를 선택하지만 정작 이것만으로는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운동만 열심히 하는 분들보다 특별한 7가지 습관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운동이 최고라며. 매일 산에 오르고 걷는데 왜 건강이 안 좋아지지?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놀랍게도 진짜 장수의 비결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최근 한 할머니의 사례가 의학계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94세의 이 할머니는 30년 전 중증 관절염 진단을 받고도 지금까지 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산에 오를 힘도 없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등산보다 더 중요한 7가지 장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 없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의사들이 밝힌 놀라운 장수 비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장수 비결은 바로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아니, 마음가짐이 뭐가 중요해? 몸이 건강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마음가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건강을 되찾은 환자들 대부분이 한결같이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안하거나 체념에 빠지면 체내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면역력을 높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심한 관절염으로 의사로부터 더 이상 걷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나는 오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대와 믿음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 영향을 미쳐 실제 신체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나는 건강하다라고 3번 반복해 말해보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놀라운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질병이 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건강한 마음가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고 그 효과도 즉각적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마음가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가 집중된 장의 건강인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매일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자꾸 피곤하고 쉽게 감기에 걸리신다면 그 원인은 바로 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장에 집중되어 있어 건강의 중심이라 불립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과 뇌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이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억력도 함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진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높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새 쉬었던 장을 깨우고 자연스러운 장 운동을 돕습니다. 냉수보다는 37도 정도의 따뜻한 물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한 입당 최소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 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밥그릇을 내려놓고 씹으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은 최고의 장 건강 비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습관은 장의 리듬을 안정시키고 소화 기능을 극대화합니다.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변비, 설사 같은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82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40년간 위장병으로 고생하셨지만 이런 간단한 습관들을 실천한 후 6개월 만에 약을 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이 편해지니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부터 장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장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숙면과 인간관계입니다. 세 번째 장수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잠은 충분히 주무시나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낮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합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어가는 서파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면역 체계가 제대로 회복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깊은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층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도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 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만으로도 체온이 적절히 떨어져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76세 이영희 할머니는 20년간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매일 저녁 9시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인 후 2달 만에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숙면을 취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이 좋아지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수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놀랍게도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를 매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 소통할 때 우리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살거나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웃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소통이 약보다 더 효과적인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네 번째 장수 비결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 은퇴했으니 스트레스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스트레스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수면 장애와 고혈압까지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4초간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2초간 참았다가 6초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426 호흡법을 하루 3번, 5분씩만 실천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크게 감소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억지로라도 웃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웃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거울을 보며 하루에 3번, 30초씩 크게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웃음이 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80세 정병국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수첩에 적으며 10년간 계속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엔 억지로 썼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감사할 일을 찾게 되고 덕분에 화나는 일도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의 건강 상태를 결정합니다. 일출과 함께 기상하여 10분간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쐬면 생체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이후 따뜻한 물 1컵, 간단한 스트레칭, 5분간의 심호흡은 뇌를 깨우고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감상하는 등 자신만의 기쁨을 찾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하루 종일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아침 습관으로 마음의 건강을 챙겼다면 이제는 뇌 건강을 위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취미 활동과 감사의 습관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뇌를 살리고 수명을 늘리는지 5번째 장수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취미냐? 하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취미 활동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취미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나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뇌 속 혈류량이 증가하며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47%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뜨개질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83세 김영자 할머니는 78세에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제대로 못 그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게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그림 그리는 날은 약도 덜 먹게 되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취미보다 더 강력한 건강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를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면역력도 높으며 통증도 덜 느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실제로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23%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하루도 잘 견뎌준 나의 몸 고맙습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신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취미와 감사의 습관이 뇌와 마음의 건강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더 구체적인 신체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6번째 장수 비결은 바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수분 관리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나이 들어서는 식욕도 줄고 물도 별로 안 마시게 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영양과 수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집니다. 게다가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식욕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낙상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지개 식단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매일 조금씩 드세요. 각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하루 3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두부, 계란, 생선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79세 이철수 할아버지는 다리 근력이 약해져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삶은 계란 1개와 두부 반모를 드시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음식이 약이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며 심지어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몸무게 30kg당 1리터, 즉 60kg인 분은 하루 2리터 약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작은 컵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 마시기가 어렵다면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드셔도 좋습니다.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등은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또한 무가당 차나 물에 과일을 넣어 향을 더한 디톡스 워터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양과 수분 섭취는 약보다 강력한 장수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강 습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규칙적인 운동인데요. 마지막 7번째 장수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등산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운동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운동은 힘든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가벼운 규칙적 운동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가볍게 걷기만 해도 수명이 평균 7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격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벼운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려 인지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골밀도를 유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자 운동을 추천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과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팔을 앞으로 뻗었다 구부리기,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84세 박순애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했지만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씩 의자에 앉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팔다리가 훨씬 가벼워지고 잠도 더 잘 오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일상 속 운동입니다. 특별히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 제자리 걸음하기, 집안 청소를 조금 더 꼼꼼히 하기,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하기 등 간단한 활동도 모이면 큰 효과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하게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는 것보다 아주 작은 운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운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기, 친구나 이웃과 함께 운동하기, 운동 후 작은 보상 주기 등 즐거움을 더하면 지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등산보다 더 중요한 7가지 장수 비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따로 실천해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건강한 마음가짐, 장 건강 관리, 숙면과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리와 아침 습관, 취미와 감사, 적절한 영양과 수분 섭취, 그리고 가벼운 규칙적 운동까지
이 모든 비결들은 특별한 비용이나 시간이 필요 없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비결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둘째 주에는 10분 의자 운동 추가하기, 셋째 주에는 감사 일기 쓰기를 시작하는 식으로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93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한 할머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야.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는 마음. 그게 진짜 비결이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지혜를 나누고 싶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